한창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신부가요. 눈물을 흘리고 있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보통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신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남편과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저녁에 자전거 좀 타고 올게 하면서 집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전거에 뭐가 달린 건지 네.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요. 세상에! 그리고 이 남편 핸드폰 연락하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허? 시댁 식구들 전화번호가 있겠죠? 네. 누구에게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 세상에. 그야말로 이 신부 입장에서는 신혼에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하재관 평론가님, 혹시 남편이 아내에게 신혼초인데 무슨 불만이 있었던 걸까요?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런 불만, 안 좋은 징조 이런 건 없었다고 하고 어허. 그냥 정상적으로 연애 결혼한 관계라고 합니다. 작년 9월 달에 알게 됐는데 그래요? 이 신부가 한 주차장에 고정 주차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근데 남성이 내가 여기 주차장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운영하는 사람이다. 여기 말고 다른 주차장도 있는데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그 주차장 2개하고 건물까지 내가 다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장에는 정상적으로 그 신랑의 부모님도 오시고 하객들도 수십 명이 오고 결혼하면서 신랑이 아파트도 사고 그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보금자리를 꾸렸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사람들의 축복받으면서도 또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을 시작한 건데 아니 이렇게 되면 혹시 자전거 타러 나갔던 남편에게 혹시 무슨 변이라도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신부가 이 주차장도 찾아가고 남편의 지인도 찾아가고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을 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결혼식에 하객으로 왔던 시부모님이 알고 봤더니 진짜 시부모님이 아니라 대행업체에서 나온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세상에. 거예요. 그리고 신혼집에서 이 남편의 소유라고 얘기했던 7억짜리 신혼집도 알고 봤더니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60만 원인 월세집이었고요. 아하. 여기에다가 주차장도 이 다른 사람의 소유였던 거예요. 그러고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은 그냥 이 주차장의 직원이었고요. 아하. 여기에다가 돈이 그렇게 많다고 했던 신랑의 어머니는 어렵게 살고 있었고 한마디로 이 남성은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 무슨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런데 정말 신랑은 직업부터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하객까지 모두 가짜였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여성분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 그 당시에 장모라고 불렀겠죠. 그 두 분이 피해액이 4억이 되고요. 이 땅이 어머니 땅인데 그걸 자기 앞으로 옮기려고 하면 당장 양도세도 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주차장을 인수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선 돈이 없으니 이게 내한테 넘어오면 돈이 곧 들어오니까 30 빌려달라. 또는 이 땅을 언제 옮기려고 하니까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세가 모자란다. 양도세가 돈이 많이 나오더라. 그게 16번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돈을 빌려서 돈이 그만큼 된 거예요. 세상에 오윤성 교수님 속아서 결혼한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액이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사건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유디지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모 주얼리 그 해적 그 작전에 자기가 참가했다. 그러면서 결혼할 때 거기 보면은 그 화환 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 사모 주얼리 석선장의 화환까지도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재산이라든가 자기 그 어머니한테부터 물려받을 이 재산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양도세, 증여세, 또 투자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에게 총 4억 원을 갖다가 이제 사기를 쳤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또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이제 3명이 더 있는데요. 아하. 그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 잠수병이 있어가지고 수술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코 수술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동업 희망자에게 1억 원, 또 다른 사람에게 8천만 원,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기 행각으로 편취한 돈만
피해액이 5억 8천만 원입니다. 6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피해액이에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 남성이라는 거 빼놓고는 죄다 가짜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죄다 가짜였죠. 아까 처음에는 정말 이 남성 아이고 혹시 나가서 무슨 나쁜 일이나 당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잠적을 했던 거고요. 아하. 결국 제주도에서 이 남성 검거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검거가 됐는데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행이 이거 한 건이 아니고 아하. 또 피해 여성들로부터 고소받은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성이 본인의 이 죄를 다 실토하고 있을까요? 묵비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묵비권도 이제 행사하는 상황인데 이건 별로 묵비권 행사할 상황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 아하.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에 관련해서 본인의 사기 행각은 다 밝혀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묵비권 행사고 걱정인 건 대부분 돈을 지금 다 탕진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피해자들이 과연 피해복을 할 수 있을까는 걱정이 됩니다. 이 남성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의 사기 행각, 이번이 과연 처음이었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직업이 없어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2015년 이후로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말하면 그게 직업이에요. 15년에서 17년 사이에는 두 분의 여성을 일단 시기에 같이 만난 것 같아요. 그때는 자기가 대한항공 부기장이다. 오늘 내가 지금 진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뭐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뭐 돈이 좀 필요하니까 우선 좀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짐 정리해서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팔럿 제복도 있고 신분증도 가지고 다니고 공항에 데려가서 구금도 시켜주고. 그거는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을 못 잡아서 수비를 해줬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비행기 부조종사 파일럿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답니다. 이게 무슨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이에요? 이 앞으로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수사를 해봤더니 사기 전력이 한두 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항공사 부기장이다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다른 여성을 상대로 뭐 수천만 원 편취한 전력도 있고 UDT 출신이다라고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수배된 상태였는데 검거를 못해서 그동안 수사를 못했던 거거든요. 이번에 검거를 했기 때문에 해당 건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로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는 걸 우리 법이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